안녕하세요. 편안한 수학 문화 이야기 장문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죠.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그렇죠?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의 각 항을 만약에 제곱을 하면,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걸 제곱하면 1을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 넓이, 2를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 넓이 4, 5를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 넓이 25. 바로 피보나치 항으로 만들어진 정사각형들의 넓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넓이 수열에서 피보나치 항에서는 앞에 둘 더하면 다음 항이 나왔는데 넓이 수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1 더하기 1 하면 2인데 여기 2가 있네요. 그렇죠? 1 더하기 4 하면 5인데 5가 여기 있어요. 4 더하기 9 13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떤 특징을 말할 수 있을까요? 피보나치 항의 각 항의 제곱, 바로 정사각형 넓이들 연속한 두 개의 항의 합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항에 나타나요. 그렇죠? 지금 아까 요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2, 5, 그렇죠? 요거 더하면 5, 그다음 4, 9 하면 13. 그다음에는 9하고 25 하면 34.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2, 5, 13, 34. 이렇게 한 칸씩 뛰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매우 좋겠는데 어쨌든 이 자체로도 괜찮은 걸 하나 찾아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특징을 또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를 맨 왼쪽부터 쭉 더한 수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한번 써볼게요. 요거 더한 것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14 하면 여기 114. 그 다음 1149 하면 1149. 그렇죠?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를 처음부터 쭉 더하는 그런 수열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2, 6, 15, 40, 104. 우리가 이런 어떤 수들이 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수분해, 그렇죠?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그거와 비슷하게 인수분해를 한번 하면, 이렇게 돼요. 1 곱하기 2, 또 6은 2 곱하기 3. 이건 뭐 꼭 굳이 소인수분해 했다고 보지 않고, 그냥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이걸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그렇죠? 인수분해인 거죠. 일종의. 40은 5 곱하기 8. 104는 8 곱하기 13. 여기서 여러분 어떤 특징이 찾아지나요? 2, 3, 5, 8, 13. 그렇죠? 이렇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이 이 안에 지금 나오고 있고 이쪽은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이쪽은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그렇죠? 좌변은 정사각형들의 넓이 합이에요. 바로 요거죠. 1제곱, 1제곱. 요거 정사각형들의 넓이 합은 8 곱하기 13이 직사각형 넓이와 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사각형들의 넓이를 합하면 직사각형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작은 직사각형부터 이렇게 피보나치 항의 연속한 두 수의 곱으로서 나타나는 직사각형. 이러한 성질은 여러분 기하적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하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맨 처음에 1, 그렇죠? 요 1 곱하기 1 정사각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것을 하나 붙일 거예요. 자, 왼쪽에 붙였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를 붙이겠습니다. 2 곱하기 2를. 제가 방향을 이렇게 고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붙여요. 이거 수학적인 방향, 이게 양의 방향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직사각형 가로 세로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2, 3. 2대 3이 되는 거고. 물론 이것은 아까 1대 2가 되는 거죠. 바로 1대 2, 2대 3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3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죠? 여기 3이 되니까 3 곱하기 요즘 5. 이 직사각형은 3, 5가 되는 직사각형이 되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5 직사각형을 붙이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비율은 5대 얼마예요? 이거는 8이 되는 거죠. 5, 8. 바로 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 넓이가. 그것들은 이 정사각형들 넓이 합과 마찬가지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제 정사각형 하나 더 붙이면 8 곱하기 8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게 되죠. 1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5제곱, 8제곱. 바로 요거예요. 이것은 8 곱하기 13.
그렇죠? 8 곱하기 13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피보나치 수열의 연속한 두 항의 가로 세로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가로 세로의 비율을 보면 이건 8대 13인 거고, 그렇죠? 요거는 5대 8인 거고, 그렇죠? 이것은 2대 3인 거고, 요 직사각이 2대 3.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들은 그 가로 세로 비율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연속한 항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피보나치 수열이 있고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들은 전부 다 정사각형들의 넓이 합인 거예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직사각형들의 가로의 비율은 모두 다 피보나치 수열의 연속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비율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뒤항 나누기 바로 앞에 항 할 수도 있고 또는 앞에 항 나누기 바로 뒤에 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계산 여러분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수열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수열들은 점점 무한히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것도 궁금하고 이 결과를 일단 발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알고 계신 거죠? 황금비라고 하는 거죠. 점점점 끝없이 나갑니다. 이건 무리수기 때문에 파이라고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소수점 아래 부분 있잖아요. 618033. 618033. 소수점 아래 부분이 똑같아요. 본래 황금비나 그의 역수 5분의 1이나. 그러니까 요 앞에 정수 부분만 다르니까 5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바로 황금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수열에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항을 나눈 값이 황금비 또는 황금비분의 1이라는 숫자로 수렴해 가는 걸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요걸 보시면 황금비의 근사값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1일 때에 요 x의 길이가 여기 표현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1의 길이가 막 변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길이를 1이라고 놓으면 상대적으로 이 길이가 표현이 돼요. 그러면 1대 지금 현재는 1.859 이런 걸 이제 단위 길이라고 하는데 단위 길이를 내가 기준량을 정해 놓으면 바로 이 값이 요 두 변의 길이 b가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학적이고 편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를 1로 고정해 놓는 거. 그 1은 뭐 마음대로 변해도 좋죠. 어차피 단위 길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단위 길이의 개념이에요. 중요하죠. 어떤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x의 길이가 변하겠죠. 요때는 1대 1.27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1분의 x하고 1분의 x하고 x라고 바로 표현해도 되죠. 분모가 1이니까. 그 다음에 x분의 x 플러스 1, x분의 x 플러스 1. 이것 대 이거하고 이것 대 이것의 b가 같게 되는 그런 x가 있을 거냐. 그렇죠? 우리 생각엔 그런 x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움직여 보면 이쪽으로 해보죠. 비슷해지나요, 여러분? 그러네요.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6.1.6, 10, 1.6, 21. 그러나 다른 데서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정확하게 이게 같은 값이 되는 것은 이 위에 딱 한 점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그 점으로 제가 이걸 옮겨 볼게요. 여기가 바로 1분의 x하고 x분의 x 플러스 1. 이 두 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아지는 그곳이에요. 요 x가 바로 황금비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근사값으로서 반올림의 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1.618까지만 나타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 바로 황금비예요.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가 같게 되는 거. 그럼 황금비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그것을 황금비라 하고 그럼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조금 변화시키면 이렇게 되죠.
등식에 변형을 하면 이렇게 곱하는 것을 여러분 적용해도 좋고, 그럼 이것은 다시 양변을 x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개씩은 다 동치인 거예요. 여기서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의 근사값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황금비의 일단 근사값이죠. 2차 방정식을 푸는 학생은 어쨌든 뭐 금방 이해하실 거고, 2차 방정식을 풀지 못한다면 이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니면 컴퓨터에게 물어봐도 좋고요. 자, 그럼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데 우리는 이 식에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황금비라는 것은 이 x를 찾았어요. 찾았던 이 값이에요. 그럼 이 특별한 값이니까 이게 무한히 나가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적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원주일 파이처럼 이건 파이라고 해요. 원주일은 파이고 얘는 파이. 파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로 표현해서 이 파이가 끝없이 나가는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는 1 플러스 5분의 1이 되죠. 우리가 곧 전 앞에서 살펴본 대로 파이의 역수, 황금률의 역수에다 1 더하면 바로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이것을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파이가 1 플러스 5분의 1이라면 이 파이도 1 플러스 5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1 플러스 5분의 1을 넣고 싶은 거죠. 보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가 1 플러스 파이인데 요 파이 자리에 요 1 플러스 파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또 요 파이 자리에 1 플러스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바로 요 파이가 1 플러스 파이니까. 그럼 또 요 파이 자리에 1 플러스 5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한히 계속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멋있는 거죠. 황금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한 연분수, 끝없이 나가는 이런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패턴의 무한 연분수로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황금비의 근사값을 구해볼까 해요. 여러분 함께 구해보시죠. 자, 일단 현재는 제가 x라고 써놨어요. x라고 써놨는데 어차피 이건 파이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 x의 근사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좋다는 얘기는 간단하고 또 그 알고리즘이 좋아야죠. 그래서 근사값 구하기 위해서 요 x 때문에 문제니까 x분의 1을 없애요. 요 그렇죠? x분의 1을 없애보죠. x분의 1을 없애면 그러면 요거는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서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계산은 그렇죠? 요 값이 2분의 3이니까 이 값이 2분의 3인 거예요. 그렇죠? 2분의 3이니까 앞에 값이 그대로 여기 들어서 역수가 되어서 더 1 더해지면 다음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거는 3분의 5가 가고 역수, 그렇죠? 역수에서 플러스 1 하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알고리즘이니까. 그럼 5분의 8이고. 그 다음 또 5분의 8을 여기다 넣고 역수로 해서 플러스 1을 하면 8분의 1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끝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분수에서 x분의 1을 없애는 근사값 구하기를 계속해 나가면 2분의 3, 3분의 5, 5분의 8, 8분의 13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대로 피보나치 수열의 그렇죠? 연속한 항의 비율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비율이 끝없이 가면 바로 황금비가 되는 거죠. 이 연분수의 극한값은 황금비니까 이 수열의 극한값도 황금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보나치 수열의 인접한 항의 비의 극한값이 황금비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